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여라도 더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체열 측정을 하면 호흡 측정보다 우선이라는 제목의 양호님의 글입니다. 체열 측정하면 호흡 측정보다 우선하면, 그리고 대부분 높게 나오면 체열 측정 값에 위드마크까지 적용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도니까요. 그죠? 오히려 체열 측정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체열이 우선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판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열 키트가 오염이 돼서 체열의 증명력을 담보할 수 없다거나, 또는 강제로 불법적인 체열을 했다든지, 이거는 이제 위법 증거 수집 배제 법칙에 의해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호흡 측정을 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체열 측정을 한 경우에 경찰이 재량을 통해서 체열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체열 측정이 무조건 우선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한 거니까, 당사자가.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열을 하게 되면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97%이기 때문에 가급적 어차피 걸렸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꾹꾹깍깍님, 혹시 영상만으로 위드마크 적용하여 음주 적발되신 분,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자, 본문은 현재 식당 CCTV 음주 장면으로 경찰이 잔수를 계산해서 위드마크 적용하여 검찰 송치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론은 가능해요. 위드마크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1공식이 있고 2공식이 있는데, 1공식은 농도가 산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시간당 0.008을 더하거나 빼서 적용을 하는 것이 1공식이고요. 2공식이라고 하는 건 농도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마셨던 술의 양과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비중 개수, 성별, 체중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확한 공식이 알고 싶으신 분은 카페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공식에 따라서 마신 술의 양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창명 씨 때에는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영상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목격자의 진술들에 의해서 그냥 이 정도 양일 거다라고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증거력이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드마크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증명력이 담보가 되고요. 이때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 네비올로님, 조사 전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안 받았고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한테 다른 데서 마신 걸로 했습니다. 조사 받을 때 같이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식당이나 그 근처에 조사가 가나요? 조사할 때 작성하는 건 있나요? 식당 이름 정확히 적어야 하나요? 자,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식당에서 음주를 했는데 사실은 B라는 식당이라고 경찰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가령 이제 내가 서울에서 걸렸는데 부산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산에 술을 마시고 걸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걸린 시간을 따져봤을 때 부산에 있을 수가 없는 경우니까. 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만고만한 경우들은 그냥 경찰도 넘어갑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경찰이 어떤 의견서 쓰는 데 있어서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 뭘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농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막 그렇게 조사하거나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분들이. 사람은 없고 일은 많고, 영화에 나오는 그 강철중 같은 그런 형사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뭐 형사 처벌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절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유리하게 얘기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 캬어아님, 종합보험 가족 한정 특약, 계약자 어머님, 피보험자 아버님, 종합보험 가족 한정 특약, 형제자매 제외, 나이 특약은 제 생일 기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면책금 납입 완료했습니다. 종합보험 처리가 된 겁니까? 라고 써있는데, 피보험자 범위에 본인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지금 보험 처리가 되니까 면책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면책금도 적용이 안 됩니다. 면책금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보험자 보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면책금이 적용이 된 거죠. 종합보험 처리가 됐다면 이제 그거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가해자는 알아서 다 자기 차 고치고 뇌치료비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저에게 따로 돈을 달라고 하나, 면책금을 냈기 때문에 더 달라고는 안 하겠죠. 물론 이제 면책금의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어느 정도 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렌트카 수리비용 아라미스 세븐님, 제가 5월경 회사 법인 차량으로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차 수리비용이 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 보험사에서 면책금 100만원만 내라고 했는데요. 오늘 차 수리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음주 사고라서 보험사에서 저보고 수리비용 일체 다 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에는 보험사가 면책금만 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수리비용을 전액 제가 왜 부담해야 되는지.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 차량에 피보험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피보험자 안에 들어간다면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다만 면책금을 냈을 때 면책금을 일단 받아준 걸로 봐서 피보험자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보험자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그래서 피보험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차 부서진 것은 보험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비대면 업무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